조사위원회 위원장 문호승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방청 또는 시청해 주시는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 2, 3, 4 소위별 보고서안 채택의 건, 그리고 종합보고서 권고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해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묵념. 제적위원 6분 중 5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차 전원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제2022-63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기획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의회번호 제2022-63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안의 채택에 대한 건입니다. 의결 주문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안의 채택을 의결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안은 개별 직권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신뢰를 얻고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건 수사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서문을 제외하고 총 3부로 나뉘어 서술하였습니다. 서문에는 당초 계획되고 의결되었던 직권사건 총 14개에 대한 조사 계획의 수립 취지, 그리고 소위원회 보고서 작성 취지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로는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월호의 사고 원인과 침몰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부는 국가의 구조는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주로 현장 참사 당일에 있었던 해경의 현장 구조 활동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는 국가의 책임 회피와 진상규명 방해라는 제목으로 주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 청와대 이하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기획되었던 부록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저희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초안 자체가 현재 그 일부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직권사건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3건 중에 직나 9번과 10번이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일 이제 다시 재차 심의 의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전원위원회 그 소위원회 결과 보고서 보고 과정에서, 그리고 직권사건 9번과 10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들을 저희가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기존에 보고드렸던 소위원회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그 담당 작가님과 협의를 하여 진행을 하긴 하였으나 원고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상당히 이제 미완성인 부분이 많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된 상태로 오늘 심의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2부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빨리 의결이 되고 출판사로부터의 리라이팅이라든지 이제 추가 원고에 대한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검토가 좀 비교적 많이 좀 된 상태이고요. 3부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출판사로부터 저희가 이제 원고를 리라이팅한 원고를 받은 지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수령을 해서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담당 조사관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여전히 3부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의견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이소희 보고서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보고서인데
세 가지 주제를 쓰고 전체적으로 어떻다라고 결론이 뭐 있든지 여기도 아마 권고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는 어디에 포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해주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강기탁 의원님. 소위 보고서 기획할 당시만 하더라도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조사 결과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사 결과 보고서 수정 의결되고 난 다음에 권고안 마련을 위해서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책임 회피와 진상규명 방해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제언으로 넣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고요. 다만 아까 뭐 우리 김성훈 기획관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원위원회에서 뭐 제언 부분이라든지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이 목차 소위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네, 아까 잘 보고를 해주셨지만 이제 침몰 원인 부분은 많이 수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세월호 침몰 원인을 외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형태로 이제 수정 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또 문 의원님께서 이제 다른 조사 과제와의 통일성을 이유로 외력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안을 전체위원들에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내일 논의 사항에 따라서 한 번 더 수정 기회를 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내일 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내용을 수정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이제 현재까지의 위원회의 의견 세월호 침몰 원인을 외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외력 및 외력을 추정하는 세부 조사 과제, 충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피난적인 외판 덴트 부분 문제, 피난적인 날개 과회전 결론 또한 이제 전문가들 위원회가 확인되는 의견들을 중립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외력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난번에 명확하게 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내일 이제 그 수정이 잘 되면 수정 부분을 신속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해경이 좀 더 제대로 했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 당연은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과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행정선 그리고 구조 요청을 받고 달려온 20여 척의 민간 어선, 주변 선박 등이 모두 힘을 합한 결과였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던 돌아가신 잠수사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수송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군인 그리고 5분의 소방관들도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하신 등 구조 과정상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편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이 담겨서는 안 되고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일단 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이제 생존자 구조가 있었는가 그러면 생존자 구조가 없었다라는 대답 그리고 생존자 구조가 있었다라는 대답이 가능한 어떤 현재의 질문 생존자 구조가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또 제목 자체가 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에어포켓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구조 능력을 이제 선내에 갇힌 학생들의 구조 가능성 확보해 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요원들은 생존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구조 역량과 능력을 어디에 배치할 수 있을지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고려할 수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이지만 만약에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생존자 구조를 염두에 둔 구조가 없었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고의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고의로 구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정할 만한 어떤 증거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생존자를 염두에 둔 구조 활동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논리로 비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조사 보고서의 설득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조사국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많으셔가지고 일단 그 2-2번 같은 경우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지난번에 그 2-2번의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됐었고 이민현이 의견이 있었고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 저희들 요 조사 과제 3번인데요. 3번 취지 자체가 생존자 구조가 있었는가. 근데 이제 시기가 명확하게 특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취지에 따라서
선처 전복 이후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실제로 생존자 구조가 있었는가 해서 사실은 10시대 딱 한 명이 이 생존은 했습니다. 그때 그 선원이 그때 인공호흡을 해서 깨어난 그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생존자 구조가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2-2-7번에 대한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처 전복 이후에 생존을 염두에 둔 구조가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내부에서 제목을 정확하게 바꿨고, 근데 이제 지금 이민현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그 말씀을 어쨌든 그 취지를 저희들이 다시 토론을 해야 된다면 이 직권사건 3번을 재상정해서 다시 토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미 저희들이 이 조사 결과 보고서 안에서 그 당시 선처 전복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실제로 해경이 적극적으로 이 선내에서 이탈된 분들에 대해서 구조 행위 자체가 바로 헬기로 이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누가 봐도 당연히 이제 생존을 염두에 둔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이미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밝혀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내용을 다시 논의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결과 보고서 전체로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 저 한 가지 그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99페이지 10시 17분 이제 탈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병합 직나 1, 2 그 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요. 수정 의결 이후에 좀 보고서가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땐 또 크게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좀 진행을 했고요. 10시 17분이라는 거는 일찍이 2014년부터 이제 마지막 학생의 카톡이 이제 전송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때까지는 이제 카톡을 작성했다는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고정된 자세에서 카톡을 입력하는 행위가 가능하였으므로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제 뭔가 탈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나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고 2014년부터 이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생존한 172명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어떤 경로로 탈출을 했는지 파악 가능한 161명 전원의 경로를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경로는 이제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그냥 실제 세월호 당일에 실제로 탈출한 경로고요. 그냥 팩트 그 자체입니다. 일단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언제까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었는가, 탈출할 수 있는가를 다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각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리 많이 기울어졌어도 선미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등등 그런 자세한 것들이 이제 현재 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고를 드리면 좀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의 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의원님 안 고쳐지면 소수 의견 내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왜 이소희에서 이 부분은 전혀 보거나 논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소수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변호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민 의원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실 언제까지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어야 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고 이제 결국 소위에서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조사 중이다. 그리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저는 똑같은 취지로 지적을 했었거든요. 전원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구조를 하는 것이 했어야 되는 어떤 마지막 타임인가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에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종 수정 의결할 때까지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제시가 된 부분이라서 사실상 어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예, 저는 우선 제목을 한번 보니까요.
이게 뒤에는 2부, 3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왜 앞에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하였는가 이 부분은 1장으로 돼 있는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장의 내용, 일부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근데 하여간 1장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의 내용 중에 그 아직 이게 뭐 의결이 되지는 않았는데 사참위는 무엇을 왜 조사했는가 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참위가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선체가 외부 물체와 충돌한 걸로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했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외부 물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외부 물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참사 당시에 그 해역에 어떤 외부 물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왜 안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고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부의 제목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국가의 구조는 없었다. 이 제목을 그 당시에 구조 활동을 한 국가의 활동 자체를 구조가 없었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제목으로 단정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무래도 사실을 왜곡하는 게 되거든요. 내용에 뭐 다른 내용이 들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게 제목을 이런 식으로 꼽아놓으면은 읽는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된다고요. 국가의 구조가 없었다. 물론 뭐 선체 내부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해내지는 못했다 하는 거는 뭐 읽어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선체 밖에 있다가 바다에 떨어진 사람도 구조 활동 아닌가요? 국가가 그래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뽑아놓는 거는 사실 이 조사 보고서의 객관성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뭔가 좀 이걸 읽는 사람한테 편견을 심어줄 목적으로 보고서를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증명시켜 드릴게요.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사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답변하십시오. 예, 일단 지금 이견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날 구조가 진짜 없었냐, 뭐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미시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이견들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제목을 그날 국가는 없었다 이렇게 좀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날 국가는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하면은 구조를 빼면 그런 좀 미시적인 이견이 이제 조금은 이제 불식이 되고 적극적인 평가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하여튼 이견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그 일부가 이제 내일 저희들이 직나 구하고 10을 의견. 사실은 그 3쪽의 마지막 문단이 이제 마지막 문단이 이제 이제 침몰 원인 관련해서 서술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사실 내용을 매우 완화시켰는데 어느 부분이 그러신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세월호는 선체 내부 요인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선체 자연에 가진 외력에 의해 넘어져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도가 지난번 회의 어떤 의견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하신 중에 의혹을 많이 남긴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조사국장으로서 여태까지 3년 6개월 이상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데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이 명확한데 어떻게 저희들이 마치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뭐 조사할 것도 없고 의혹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야말로 저는 정말 허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꼭 밝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밝혀졌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이제 오히려 해놓는 것이 이후에라도 또 필요하다면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은 그거를 짚어서 또 할 수 있겠죠.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참사 보고서나 수리 보고서를 이런 서술 방식을 안 하고 다 정리가 되듯이 쓰면은 모든 진상규명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힌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건 뭐 정확히 얘기해 놓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취지입니다. 서문에다가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 잠수함에 추돌당했다라는 것을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이 밑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런 게 불채택돼서 그거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괜히 논란만 많이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오히려 불리하거나 방해가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이재원 의원.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에 가덕도 앞바다에서 노르웨이 상선과 우리 해군 잠수함이 충돌한 사실이 보도가 된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 당시에 잠수함이 이 바다 위에 떠서 운행하고 있었습니까? 자망하고 있었습니까? 레이더 영상 분석 결과 스노콜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망하다가 스노콜을 올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망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선하고 인근에 있던 해군 함정하고 같이 다 서로 교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걸 가지고 당시에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 지금 침몰 해역에 잠수함이 수중 5, 6m 깊이로 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요, 일전에 나왔던데 세월호가 운행했던 사고가 났던 해역에서 절대 잠수함 자망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이 예. 가덕도 사고는 자망 중에 충돌한 게 아니잖아요. 자망 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보고하신 것 같아요. 자망 중이 아니면 부상 선수하고 어떻게 충돌을 합니까? 보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자망 중이 아니고 보여드릴까요?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 잠시 조사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상선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스노클이 올라오면서 약간 위로 부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상하기 전까지 계속 자망하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도 잠수함이 자망하면서 다닌다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예요. 위원님, 저희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수심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 수심이 이제 그때 아니, 조선학회 수심이- 차원에서 거의 한 100m 가량 돼야지 이제 자망이 가능하고 운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조선학회에서 그런 취지로 발언을 그때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잠수함을 운영하는 국내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취지로 그냥 이제 사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두 조건이 전혀 달라요. 그 가덕도 앞바다라고 하는 것은 진해 해군 군항 바로 앞바다입니다. 수시로 잠수함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런데
세월호가 이 사고 난 이 해역은 잠수함이 도대체가 다니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위원님, 안에 이 부분도 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로강이나 무슨 뭐 목포항에 잠수함이 계류하는 데도 아니고 그 비슷하게 이거 갖다다가 늘 갖다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답변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그 세월호가 실제로 침몰한 해역 주변에 대해서의 그 저희 탐문 조사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할 때 제가 직접 그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합니까? 정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모든 위원들이 공유하게 해야지. 그죠? 예, 오피셜하게 조사에 응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조사를 못한 거네요. 예, 공식적인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지금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지던 그 시점에 빵 하는 소리가 지금 저 CCTV에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실험을 피난전기 실험을 했을 때 하고 주파수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그게 피난전기에 뭔가 부딪혀서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한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피난전기에 뭔가 외부 물체가 부딪혀서 그런 소리가 났다라고 추정을 하려면은 그 당시에 이 세월호 안에 적재되어 있던 다른 화물들이 선체 바닥이나 바닥에 떨어지거나 선체 벽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도 비슷한 주파수가 날 수가 있는 건지 제대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조사를 해서 이거 주파수가 비슷하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생긴 소리다 라고 이걸 전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선체 안에서 뭔가 원인이 있어서 세월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 예, 이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소리 분석 용역 보고서의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 조사의 한계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한 비교 분석 대상 자체가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었고 분석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정확하게 설명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이제 특정을 해서 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은 오늘 저기 그 김용표 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물 속에서 일어난 그 수중체와 예를 들면 이 선체하고의 접촉 상태 그 자체는 선체 구조물과 그러니까 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선체 구조물과의 접촉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배 안에서 그러니까 녹음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응답의 크기 그러니까 즉 그 신호의 세기 이거 자체는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주파수의 특성이나 어떤 시간 글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여기서부터 아마 조사의 방향이 좀 엇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시간과 인원과 우리 조사국에서 조사하고 싶은 것만 조사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절대 보면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데 대해서 비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리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왜냐 본인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선학회에서 저는 보면 논리성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예컨대 이게 절대로 잠수함이 추돌한 사건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실험 결과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사참위가 한 것처럼 4년 동안 여러 인원을 투입을 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본문의 박스 안에 넣는 방법, 그리고 각주에 넣고 결론이나 소결론 말미에 기재하는 방법, 또 종합보고서에 첨부하여 이제 첨부 형태로 소수의견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각주에만 포함되는 형태로 소수의견이 기재되는 것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소수의견 기재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저는 여기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해. 황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엄청 잘났는데. 이런 제안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하자고 하는 것 같더니 제가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직납할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화면, 지금 사참위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원회의를 계속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렇게 내용도 아니고 제목을 가지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참위 위원이라고 하면 조사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구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조사관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위원들한테, 위원들은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보고받고 질문하고, 물론 상임위도 있고 비상임위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냥 위원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조사관들 내용을 점검하는 위원들도 극히 있습니다만 대부분 회의 참석하기도 바쁘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전원이 하면서 제가 발언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끝나고 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의결사항이 가습기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가습기 피해자분들한테도 좀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결국은 말았습니다. 416TV가 지금도 원고가 없습니다만은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하고는 굉장히 많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뉘앙스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면 어떤 위원이 말하는데 어떤 그 기준을 정해놓고 가는 듯한 그런 의심이 아니고 피부적으로 이렇게 와 닿습니다. 제가 어떤 위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국방부를 왜 조사하지 않았느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안 내주니까 못한 거죠. 이상한 논리로 접근을 하고, 세월호 학살 현장에 잠수함이 갈 수 없다 고집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뭘 어디 포털을 또 열어보셨는지 결국에는 조사관들이 다양한 조사를 한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절대 만족할 수가 없죠, 조사관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 나름 열심히 하는 조사관들, 전체를 보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잖아요. 그 일부 조사관들이 치열하게 조사한 것까지도 다 까먹는 그런 위원들이 그렇게 스스로 허물고 있다. 416TV가 1기 특조위 때 위원들하고 거의 바깥에서 노숙 생활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하고는 매일같이 잠은 같이 안 잤지만 거의 같이 생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지금 2기 사참위는 지금 제가 다른 때보다는 오히려 적게 가는 편이죠.
사참이 조사관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본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뭐 당연히 조사권이 없지만 조사를 잘 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고, 또한 조사관들이 어떤 그런 관에 들어갔을 때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밀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사권 자체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나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요, 단 한 번도 잠수함 충돌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자체에서 침몰할 수 있는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서 세월호가 침몰을 했으니 요인을 찾자면 외부의 어떠한 힘에 의한 그런 가능성이 높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그러죠. 증거를 내놔라. 아니 무슨 세월호가 자연 바닷속 다큐멘터리 찍는 배입니까? 맑은 날 바다가 잘 보이는 물속이 생물이 어떤 생물이 있는지 그런 거 합니까? 군함들도 바깥에다가 CCTV 바닥에다가 달고 그러진 않아요. 그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는 흙물에 밑에다가 카메라를 달아 놓은들 뻔히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국방부 조사를 하지 않고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뭔 꼴이 이게 지금. 본인은 정해놓은 기조가 없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군 조사가 어려운 거를 왜 군을 조사하지 않았냐 그러면 조사관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저도 만약에 발언을 그날 줬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도 못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제 성격에 그나마 오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나마 육두문자가 없는 거죠.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관들이나 사참위 위원들이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내부 문제로 침몰했다고 해서 저희가 좋아하고,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서 침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좋아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외력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참위 조사관들이나 저희 가족들은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위원들이 지금 잠수함 얘기를 꺼내고 뒤에서 와서 박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뭔가 설정을 해 놓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거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는 어떤 설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 진실인가 그거를 알기 위함입니다. 행여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이나 그런 마음들이 계시다면 저희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 외력이든 내력이든 증거를 찾는 데까지 찾아서 그렇게 보고서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지금도 희망하는 것 뿐이지만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막 육두문자가 치밀어 오르는데 방송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가 다 돼가네요. 에휴, 속이 터지니까. 왜 다시 왔냐고요?
카메라 꺼야 되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부터 본 게임이죠. 편집을 해야지. 손은 누가 키우노? 진실은 누가 밝힙니까? 연극을 빌미 삼아 쌍욕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아이고.